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교육부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던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공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IB 운영과 관련된 브리핑 자료를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이 영상을 촬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이 잠겨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걸 놓치지 않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지 않고 매일매일 운동도 하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전문직 1차 전형은 끝났고 2차 전형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다른 것보다 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된 말로 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문제들 중에서 경기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학력 향상 교육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 개개인들의 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교육과정이나 혹은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력 향상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 2섹터와 3섹터인 지역교육협력인 공유학교와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학교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이외에도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학교 행정 업무 경감과 효율화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이라는 그 조직도 이번에 조직 개편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구성하실 때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특별법에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이미 여기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례를 보면 추진 배경, 경과, 그리고 행정업무 현실 진단,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주요 추진 과제가 이제 경감, 이관, 효율화 이렇게 세 개의 섹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하실 때도 그렇지만은 이 답변을 하실 때도 이렇게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그 채점하시는 분도 이해하기가 쉽고 세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구상하면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보면 경감, 이관, 효율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 부분에서는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 많은 업무가 지원적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또 효율화. 학교 행정 업무의 지원 체제를 정비해서 행정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적은 시간에 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서 나머지 이 많은 시간들을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다는 거죠. 추진 배경을 보면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서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절실하다. 그래서 학교 교육 환경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진로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고교학점제, 이외 자유학년제에서 이제 학기제로 넘어가지만 이러한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굉장히 잘 마련돼서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 정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엄청난 이 교육의 변화 시점에서 이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학교가 학교 주변 시설, 환경 관리 이외 기타 행정 업무가 아닌 수업이나 생활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본질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과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저도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성장과 경력 관리를 교육 조직에서 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업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 행정 업무와 관련돼서 또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경력들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국가별 교사의 주당 행정 업무 시간이 나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5.4시간입니다. 근데 보직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 5.4시간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 OECD 평균이 2.7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아마 웃으실 거예요. 선생님마다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그럼 하루에 1시간 정도 행정 업무를 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죠. 이거보다 아마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의 현장 체감도를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올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그다음에 민원 통합지원팀 이외에도 이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늘봄학교 지원센터, 다양한 것들이 이관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일이 그렇게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경기도 교육청만 하더라도 이 부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책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돼요.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에서도 그러한 것들, 이슈들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 폐지해야 될 것, 효율화해야 될 것, 변화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서 학교에 안내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 교육부에서도 학교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화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업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토대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교사, 학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강화하고요. 또 학교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추진해서 교권보호 정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 교권보호와 관련돼서 업무를 줄이고, 또 가급적이면 민원인과 대화를 줄일 수 있는 것들도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시도교육청 및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했다. 또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 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순서로 이제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7대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많은 업무들 중 시설, 그 다음에 인력 채용 관련, 미취학자 관련해서는 외부 기관, 결국에는 이 외부 기관이라는 것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을 의미하겠죠. 이쪽으로 이관을 해라. 그 다음에 필수적인 이런 행정 업무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효율화를 하자. 그리고 학교 밖에서 오는 행정 업무는 과감히 규제하거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있었죠. 이 지자체와 연계해서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안내한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안내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규제를 하거나 통합적으로 안내를 한다. 그 다음 교원들 간에 업무 수행 형평성을 제고해서 업무를 재구조한다. 업무 분장할 때는 지역청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항상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해서 재구조한다. 공문 발송할 때는 업무 영역을 표시하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출장인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하단에 7개 영역으로 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이 관련 업무를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한다. 근데 이 매뉴얼 개발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안에서 이제 성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또 교사와 교사,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제 매뉴얼이 다 다르거든요. 현행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이제 한 7월경에 나왔던 매뉴얼인데 이게 학교 폭력도 접수를 해야 되고 학생인 경우에 또 이 선거충처리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매뉴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청에서도 학교에서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다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전문적인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양식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양식들도 굉장히 간소화하고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유관기관, 학교 구성원 등과 실효성 있는 소통을 위한 협력 채널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제안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학교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또 어떤 제안, 어떤 변화를 추동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의 변화도 어떻게 됐는지 답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댓글에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댓글도 구독자님께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 남겨주신 분들 많고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도 저도 여러 번 생각하고 답을 달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답변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또 저도 공부가 되고 이 질문을 달아준 선생님들도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교육이 이 깊이 있는 학습, 사유하는 학생 그리고 질문이 있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탐구 실행 성찰에서 이 탐구의 영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이 구조화된 질문을 토대로 해서 이 사고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예비 장학사, 연구사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교 행정 업무의 현실 진단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현장에 어떤 목소리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이 문건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행정 업무 현실 진단되어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 기반이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술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결석계와 같은 거 있죠. 질병으로 결석을 하게 되면 아이가 질병 결석과 관련된 표지 공문하나, 그 다음에 얘가 질병 결석을 했다라는 뭐 학부모나 교사의 확인서, 혹은 이제 병원에 갔다 왔으면 진료 확인서, 혹은 약 봉투, 뭐 이런 것들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걸 또 취합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결제를 맡아서 증빙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물론 이해는 돼요. 왜? 출결이 성적과 관련이 되니까. 근데 이걸 매달 해낸다는 것이 이 담임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육활동 보호및 교원 지휘 양성과 관련 특별법 이제 개선이 됐을 때 나이스와 연계해서 이 전자상에서 디지털상에서 한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또 우리 학교정 허가 교회체험학습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도에서는 어플을 사용해서 선생님들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앱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선진 경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실 있게 한다는 거죠. 또 뭐 아까 나왔던 매뉴얼과 관련된 얘기 나와 있고요. 또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부담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청으로 이제 이관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는 뭐 인력이나 호봉 재획정, 채용, 시설 안전, 방과 후 돌봄, 그다음에 교권, 학폭, 그다음에 늘봄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 시설 관리, 또 교육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교 단위로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교원이나 행정직, 공무직 이제 갈등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특히 이 교육 행정실이나 혹은 교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 우리 주무관님들 그 공무직 주무관님들 같은 경우에도 역량이 또 다 다르시거든요. 또 업무 편차도 학교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또 이 직렬 간의 역량들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죠. 또 교육 환경 변화 대비 더딘 학교 행정 체계. 교육 환경은 휙휙 변하는데 행정 체계는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학생 지도나 이 교육 활동 외에 뭐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교육복지나 뭐 학교 주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또 뭐 위기 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수업 준비를 하기가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생활 지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 와중에 행정 업무도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지원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고민을 굉장히 했다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 안팎에서의 비본질적인 업무를 과감하게 없애고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하긴 해요. 이거 과연 없앨 수 있는 부분인가? 또 현장 소통 기반의 효율적 행정 업무 경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많이 했고 제안도 했고 연구도 했고
이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추진 방향을 마련해 봤어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교육 전념 여건을 조성하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혁신학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할 때 나왔던 거죠.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자. 세 가지를 마련했어요. 업무를 경감하자. 또 이 교육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거는 이관을 해버리자. 그리고 꼭 해야 된다면 효율화해서 적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학교 내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AI 기술이나 규제를 혁신해서 효율화를 하자. 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밖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관하고요. 학교 업무 효율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획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눈에 보기 좀 줄여볼게요. 경감, 이관, 효율화. 이 키워드 3개만 아시고 있어도 답변하기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내 교직원의 수업, 행정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 출결이나 공문 관리 등 업무를 간소화하고요. 에듀테크 개발을 통해서 교사의 수업 준비를 좀 쉽게 하자는 거죠. 수업 준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요.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여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하자. 아마 3, 4월경에도 이 위원회 정리와 관련된 공문 학교에서 받아보셨을 텐데 법정위원회 말고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필요해요. 왜냐면 의사결정을 선생님이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구조가 있고 지원청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 결정을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게 또 맞기도 해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간소화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 경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줄였더니 좀 효율적으로 변하도다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은 꼭 댓글에 한번 달아주십시오. 여기서 멈추고 잠시 멈춤 버튼을 눌러주시고 맞아 나 이런 거 했더니 좋아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말로 글로 써본 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말할 때는 훨씬 정리가 돼서 표현이 됩니다. 아시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학습인 거. 자, 두 번째 이관입니다. 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통해서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자. 그래서 지금도 지원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고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력에 대한 충원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에 대한 충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업무를 가져와야 학교도 좋고 또 지원청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전담 기구를 법제하고 예산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제가 이걸 미리 읽어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생각과 교육부의 생각 아니면 또 현장의 의견들이 똑같은 건지 아마 전 맨 마지막 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딱 나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 현장에 있는 장학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아마 이거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자, 효율화,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화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 학교 행정 업무 경감 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정책별 업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의무화 등 사전 점검 체계를 신설하고요.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확산해야 된다. 교육부에서도 이게 표준화된 기획의 양식이네요. 그죠? 주요 추진 과제를 좀 볼게요. 경감의 첫 번째는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의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4세대 나이스, 그 다음에 K-에듀파인 고도화 등 이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 처리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 이게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온라인으로 출결 관리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 학부모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좋은 방식도 구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이스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컴퓨터로 접속을 하고 또 이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플과 연동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휴대폰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또 자동 계산이나 정리가 가능한 엑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다. 예를 들면 학년 초에 아이들 사진이랑 그 개인 전화번호가 있는 파일들을 보통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안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또 연락해야 될 것들이 있었을 때 바로바로 하는데 이런 것들 그냥 사진 띡띡띡띡 이렇게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엑셀로 아이들한테 받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요거 만들어서 보급하신 선생님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 전국에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현장의 활동에 딱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인재들을 등용하고 활용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만드는 것들은요, 다 현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런 것들을 만드시겠어요?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작은 불편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출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이 교원지휘법과 관련됐을 때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니까 보면은 이제 학부모가 결석 신고서 수기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 첨부하던 걸 없애겠다. 그래서 결석 신고서나 증빙자료 이런 것들을 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하는데 이거 뭘로 하라고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IT 강국인데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도 담임이 접수하고 결제하고 편철하고 보관하는 것들을 이렇게 디지털 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지리로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개인정보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막 2, 30까지 돼요. 또 이번에 이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되면서 지금 경기도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혼선이 좀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왔을 때 학교에서 조사한 사실 확인서라든가 학생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주면 안 되거든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줘야죠. 이것만 하더라도 이런 정책들이나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정보가 다른 곳에 제공돼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 개인정보 동의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또 공문도 일괄 접수 개시될 수 있도록 또 예결산서 등록 학교회계 예결산서 등록 방식을 기존 학교별 수기 등록에서 교육청 일관 공개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이런 거 이제 일반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학교 현장의 변화 이거 아닙니다. 재밌어요. 만화로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거 이해 자료나 장학 자료로 이제 시도에 보낼 때는 만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규열 요새 너무 많은데 진짜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가져다 주죠? 온라인 출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나이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끝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비전문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 AI 디지털 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술 도입되고 있고요.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활용 격차가 발생하는 등 지원 요청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적용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 인력 지원 확대로 디지털 기반 업무 처리를 강화한다. 지금 교육부에 이 정보 공개 창구에 가보시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거다라는 계획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겠죠. 또 다른 타시도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 보면.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함께 읽어보고 그 자료도 한번
이제 함께 할 텐데 그 자료 읽어보시면요. 이제 지역별로 경기도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한 번에 이제 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센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런 센터 그리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까지도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기 유지보수 또 학교의 디지털 환경을 이 점검하고 진단하고 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교과 활용 모델의 사례를 발굴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이 선생님들에게 이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 튜터도 한 1,200명 정도 선발한다 그래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인력을 확대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그 하이러닝 지금 그 활용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도 들어가서 이제 한번 만져봤는데 아직 튜토리얼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지식센터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연수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요 튜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차원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을 위한 테크센터, 테크 매니저 등을 통해서 전국 초중등학교 디바이스 네트워크 장애 사전 관리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서는요, 그 계획서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지원 계획에서는 한 6,00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경기도가 2,500개고 전국 단위 한 30% 정도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거의 모든 학교 대상으로 이걸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업무 경감 에듀테크 지원 보면 교원 업무 경감 필요 분야의 에듀테크를 교사, 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지털 교무 수첩.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온라인상에서 메모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교무 수첩을 토대로 상시적으로 내가 녹음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에듀 모아 이거 이제 경기도에서는 있죠 이게. 그 다양한 학교별 자료들을 탑재해 놓는 건데 여기에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학교마다 학생 정보 수집 관리나 업무 경감, 학교 관리 효율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경기 교육모아에서는 이 다양한 학교마다의 교육 자료들을 탑재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테크센터나 테크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수업할 때 태블릿이 고장나거나 접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AIDT 수업과 AI 디지털 테크놀로지겠죠. 이게 아마 그 다음에 디바이스 관리를 직접 지원해주는 테크센터가 생기면 테크 매니저가 주기적으로 인프라를 점검하고 장애 해결도 지원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는 이제 이런 얘기가 다 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신학기가 되면 다시 주고 있질 않잖아요. 3학년이 쓰던 걸 1학년이 물려받는데 그 초기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에 또 문제가 생겨요. 작은 학교라면 괜찮지만 뭐 5학급이 넘어서서 막 10학급, 15학급 되는 학교들은 기계가 몇백 대가 되겠죠. 그걸 누가 세팅할 거냐. 이런 것들의 지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런 테큐 매니저가 관리하는 학교로 가서 그런 것들을 초기화하고 입학하는 학생에 맞게 뭐 이메일과 연동해서 3년 동안 쓸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그래야지 수업 때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선생님들 아이디어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를 위한 행정 업무 처리 매뉴얼을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할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업무 깊이 증가 및 업무 수행 편차 심화가 초래된다. 그리고 매뉴얼이 너무 두꺼워요. 저희도 공부를 해보면 막 200쪽씩 됩니다. 그래서 물론 꼼꼼히 다 읽어보죠. 꼼꼼히 다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한 번 읽는다고 그게 다 숙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뒤쪽에서 마련을 해서 이 요약본만 가지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보면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을 분야별로 만들고 함께학교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매뉴얼에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이 실무와 관련된 요약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 국문이나 서식에 익숙하지 않는 신규 선생님들도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 것 같아요. 바로 나옵니다. 적용력, 보직, 담임, 뭐 이렇게.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뭐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적용력 교사 업무 도움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장 도움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는 학교 행정 업무 자동화 서식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학교 업무 매뉴얼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웬만하면 되긴 되죠. 웬만하면. 위원회 통합 해주로 행사 준비 창섭 부담을 완화한다. 그래서 학교 내에는 30개의 법정 비법정 위원회 구성 운영한다. 이제 보직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뭐 이제 주요 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교무부장, 그다음에 학생부장 이런 분들은 뭐 위원회 여러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 쫓다 다니다 보면 1년이 다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행정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법정위원회를 중심으로 10개 내외로 정비를 하고 역할 기능 내실화 병행을 추진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위원회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보조성과 다면평가, 의무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의무교육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교육과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가급적 운영해야 된다. 한 총 하나, 둘, 10개를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쪽에 나와 있는 짜잘한 것들은 좀 통합해서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의무교육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 법령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통합하면 좋겠지만은 법정위원회는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위원회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요 위원회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면서 개최할 때 관련 위원회 안건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업무 담당자가 다르면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루는 사람이 다 다루다 보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부서에 칸막이가 없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관입니다. 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통해서 학교 행정 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연관이 없는 것들은 조금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학교 주변 시설 관리 업무나 미취학 아동 관리 업무는 이관을 하라는 거죠. 또 기존 기간제 교원 중심 인력 채용, 고액 보수공사 지원,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 지원 같은 것들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사 교육 공무직 채용 지원 및 지원 범위 확대. 근데 강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채용을 할 때 거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범죄 경력 조회, 또 아동 학대나 뭐 성범죄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그 결핵까지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행정 업무를 좀 부담을 강화할 수 있고요. 소액 보수공사 지원, 17개 시도 각종 계약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교육 환경 현황 조사, 그다음에 뭐 이 금지 행위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 뭐 게임 제공업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지역청에서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차원에서 점검하던 것들은 자율적으로 맡겨버리고,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과 경찰서 합동 점검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업무 체계를 개선하겠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청의 취약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상에 학교의 출석 독촉, 경과 통보 이후에는 전담기구의 후속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교육지원청 인력 부족으로 학교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지원청으로, 즉 지원청의 취약관리 전담기구로 업무를 이관해서 일선 학교의 부담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차 출석 독촉만 하고요.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 경우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동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돼서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관련이 있는 교육급여와 초등급 교육부과 관련인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소관이며 교육청과 학교와 함께 일반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수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과 소득 재산 조사는 그 읍면동사무소에서 했었죠. 그리고 대상자 확인 예산 집행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과 후 수강권이나 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 사용은 학교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개선을 해서 대상자 확인 업무를 교사가 수행하지 않거나 관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고요.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을 제정할 때 이 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뭐 소득, 이주 배경, 다문화 등 다양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괄 심사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또 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 복지부나 일반 지자체로 이관을 추진해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기능을 확대해서 학교 행정 업무 지원 확대하겠다. 그래서 뭐 현행은 학교 지원 센터가 지원청마다 있는데, 여기에 전담기구의 인력이나 예산 등을 더 확대해서 학교 행정 업무를 더욱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보수공사 계약, 뭐 정수기 점검 등 이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업무들은 지원청으로 이관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 교원 뽑는 거를 강사, 교육 공모직 선발까지로 확대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고액의 보수공사를 소액의 보수공사까지도 이제 지원청에서, 또 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이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뭐 불법 촬영, 법정 의무 연수, 통학 차량 관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요거를 지원할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겠다.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지를 고민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간제 교원 그 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장의 의견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범죄 경력 조회 관련된 부분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장 교육감만이 조회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지원청에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인력풀을 할 때 그분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인력풀에 등재된 분들의 이 범죄 경력 조회나 결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탑재를 해놓으면 학교에서 이런 행정 절차 없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원청에 있는 학교 행정지원팀의 인력이나 예산 확대를 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인력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지도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명확하게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병기를 해 나간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 학교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청 내의 전담 기구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요. 그 지원의 방향과 방법 그리고 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1200명에서 1420명으로 한 20% 정도 올해는 늘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효율화 행정업무 경감 지원 체제를 정비하겠다.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행정 경감 과제를 상시 발굴 개선 체계를 구축하겠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이라는 것을 아예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부 차원에서는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서 이런 선생님들과의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제안받으면 한 달 이내 신속 답변이나 정책으로 마련한다. 이 경기도는 한 달 이내 정책으로 마련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 학교 업무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이 교육부보다도 얘는 답변이죠. 근데 얘는 아닙니다. 정책을 아예 만들어서 개선을 해버리겠다는 걸 판단을 해서. 역시 선진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 소통, 지원의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들을 발굴하고 그걸 토대로 현장의 다양한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게끔 하겠다. 또 이런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지원금이나 포상 등 인센티브도 또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학교 업무 행정 제안이 오면 30일 이내 답변을 하고요. 또 이런 다양한 어려움은 바로 소통을 통해서 경감을 추진할 때 반영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좋은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다음 교육정책 등 업무 부담을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별도의 경감 방안이 부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학교 업무의 부담이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 부서 간에서 이게 학교의 업무에 부담이 될지 안 될지를 점검하는 팀 자체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점검하고 시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사후 점검을 해서 학교 행정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향 평가를 하고요. 경감 방안을 포함해서 정책 발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경기도에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이런 정책들이 경기도의 교육 정책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다음 효율적 학내 업무 재배치를 위한 단체 협약 개선 및 관리자 리더십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일부 지역 단체에서 업무 범위와 관련된 협약사항으로 인해 업무 분장 시 학교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재배치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업무를 금지한다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업무 배치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교원, 교행정직, 공모직 등과 단체 협약 체결 시 학교 내 업무 갈등 요소를 사전에 검토 후에 협약 체결을 권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내 행정 업무 증가 여부, 학교정의 권한 침해 여부 등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이 협약 사항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렬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협업 네트워크 강화. 그러니까 이런 소통 채널이 있어야 이 현장의 의견을 다양한 각도로 듣고 또 그 개선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행정 업무 경감 추진 정도가 지역별로 좀 다른데 시도별 지원 체계 구축 및 우수 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해 나간다. 그래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고 정례직 협의, 소통을 통해서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또 이 네트워크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이 각 시도별로 적용할 수 있던 것들은 빨리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안을 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장, 교원단체, 교사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소통을 토대로 해서 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학교로 이렇게 확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추진 일정 보면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이제 5월까지 만들고 시도교육청 협의도 상반기 내에 진행을 하고요. 이 안에 대해서 현장 의견 수렴을 하고 이 방안 수립을 확정해서 아마 이 하반기에는 시행을 해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세부 추진 일정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요약도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뽑아 놓으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학교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이라는 교육부 자료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 업무 경감과 관련된 부분들은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교육조직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3가지 키워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경감, 이관, 효율화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경감, 이관, 효율화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적용하시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관리자가 되시거나 교육 전문직에 나오셨을 때 기획을 할 때 학교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획안에 포함이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계획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서 안에 학교에 이런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 같으니까 업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완전 차별화죠. 그죠? 예.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숙지하시고 좋은 관리자, 전문직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으로 또 제 목소리만 가지고도 제 컨디션을 맞추시는 구독자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또 즐겁게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늘 좋은 힘과 기운을 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한 2,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가 되면 또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제가 이 채널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들과 끝까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언젠가 교육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나 이거 여기에서 도움 많이 얻었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또 거기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